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20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전광판 이렇게 보시면 한두 개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전체가 이렇게 파랗게 빠져 있고요. 일봉으로 봐도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파란색이 나 있습니다. 아침 시세보다 종가가 또 밀리면서 끝났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거래수가 오늘 마이너스 0.8%, 2333입니다. 2300 근처 다 왔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1.96%, 703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700포인트 육박했습니다. 거래소보다 하락폭이 좀 더 컸어요. 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을 보면요. 오늘 그 거래소가요. 거래 대금이 5조 2천억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4조대라고 그랬는데 어제 간신히 5조까지 이제 시간 외에서 아마 거래가 됐던 것 같아요. 어제 5조였고 오늘 5조 2천억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5조 정도 규모 거래 대금 가지고는 시장을 이렇게 들어 올리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순환매겠죠. 틈새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주라든가 또 엔터 관련주 이런 것들이 그나마 순환하면서 조금 반등을 해줬는데 오늘은 그마저도 이렇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오늘 오른 종목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요, 이제 이게 코스피 그래프입니다. 모양이 이제 완전히 내림세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림 분석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빠지는 시장이다, 약세 시장이다. 거래 대금이나 그래프 모양이나 또 해외 그 시장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없다 이런 얘기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요게 지금 50일선이거든요. 여기 50일선입니다. 수급선이라고도 그러죠. 근데 어렵게 이렇게 50일선이 1년 동안 처음으로 50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50일선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 음봉이 나긴 났지만 요 51선에 딱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버텨주는지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요게 지금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다음 주봉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이죠. 바닥을 살짝 이렇게 뚫고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다. 월봉으로 보면 더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10년 동안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 추세선은 항상 유지가 됐었죠. 10년 동안. 굉장히 답답한 장이었는데 그게 박스피라고 그랬죠. 이번에 이제 이 바닥에서 추세선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바닥을 찍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지금 요 며칠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약간 비관론들이 더 이렇게 앞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닥은 확인한 시장이다. 저는 그거는 좀 이렇게 믿음이 가요. 여기서 이제 얼마 정도에서 반등을 해주느냐인데 50일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나마 시장은 조금 안정권에 접어들지 않겠나. 연말에 그 정도에서 이렇게 머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다음은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개인들만 매수 우회했습니다. 거의 한 2천억 가량 매수 우회했고요. 외국 애들이 한 1,700억 매도 우위, 기관이 한 500억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들만 오늘 매수 우회했는데요. 그렇게 큰 수량은 아니지만 아마 오늘 매매하신 분들 밑에다 이렇게 받쳐놨어도 웬만해서는 다들 들어왔을 것 같아요. 물건들이. 제 느낌에는 오늘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내일 정도는 또 단기 반등을 이용한 단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 예탁금 보면요. 46조 1천억입니다. 46조 1천억인데요. 큰 변동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렇지만 1년을 놓고 이렇게 보면 추세로 돈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죠. 연초에 한 65조 됐다가 지금 한 46조니까요. 1년 동안 20조가량이 고객들 그 계좌에서 돈들이 빠져나갔다. 최근 시장이 이렇게 약세장에 머물고 거래 대금이 대폭 줄어든 원인 중에 가장 큰 게요. 개인 계좌에서 이렇게 돈들이 많이 빠져나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객 예탁금 말고 또 이제 그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을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최근에 돈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다가 펀드 쪽에서 살짝 이렇게 하락이 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펀드 쪽 그 자금은 빠져나가던 추세가 좀 주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돈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런 것들이 수급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우가 이런 모양입니다. 모양이 완전히 좀 망가졌다고 봐야 되겠죠. 급등하다가 이렇게 추세가 꺾였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을 페드에서 한 1.2% 정도 원래 예상을 했다가 지금은 한 0.5% 정도 경제 성장률을 대폭 낮췄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얘기인데요. 주가가 그걸 이제 미리 선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마이너스 1.4%인데요. 아직 직전 그 저점을 깨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빠지는 추세가 아주 급합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그 니케이 일본 시장 오늘 얘기가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요. 오늘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일본 시장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 데는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요.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0.1%에서 동결을 했다. 마이너스 금리란 얘기죠. 10년물 국채는 0%로 유도를 하되 그 변동폭을 기존에 플러스 마이너스 0.25% 상하로 이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이렇게 확대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로금리라든가 뭐 0.25%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시장 대비했을 때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금리지만요. 어쨌든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본 시장이요. 마이너스 2.46%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보이시죠?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금리지만 또 일본은 상황이 또 다른가 봐요. 니케이가 이제 이렇게 많이 빠졌다. 요게 지금 우리 시장에 오늘 영향을 줬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만도 마이너스 1.8%. 그래서 대만도 그래프가 요즘 이렇게 좀 좋지 않습니다. 상해 마이너스 0.99%. 항생 홍콩 지수죠. 마이너스 1.75%. 그래서 아시아권 시장 전체가 일본뿐만 아니고 다들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 시장 보여드릴까요? 독일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꺾였다가 어제는 플러스 약간 났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하고 프랑스는 거의 주어진 환경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유럽 시장은 이제 그 러시아 푸틴이 지금 그 상당히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강경책을 들고 나올 것이다. 뭐 중대 발표한다 이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 좀 이렇게 시장이 좀 움직일 것 같다, 영향을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국 시장도 최근에 이제 안 좋은 게 경기 침체 얘기도 있지만 러시아 그 관련해서 그런 우려감도 좀 시장에 저변에 좀 이렇게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쪽 그 뉴스를 좀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종목들이 이전광과 보시다시피 오른 종목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을 사시라 이렇게 추천드리기도 민망한 그런 국면인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럴 때 눈여겨봤던 종목들을 싸게 이렇게 조금씩 거두어 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약세장에서 눈을 부릅뜨고 시장하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약세장 아니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강세장에서는 사고 싶은 종목은 많지만 대신에 가격을 높게 주고 사야 됩니다. 지나놓고 보면요. 약세장에서 사는 게 대체로 많이 수익이 납니다. 강세장에서 우량주 들어가신 분들 특히 이제 마음 놓고 들어가면 대체로 그때쯤에 외국 애들이나 기관들은 팔고 나가죠. 그래서 지금 물려있는 분들 아마 다들 비슷할 겁니다.
지금 나쁜 종목에 몰려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삼성전자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렇게 좋은 종목을 높은 가격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요. 그래서 항상 초기에 좋지 않을 때 시장을 좀 눈을 부릅뜨고 정면으로 이렇게 응시를 하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지금이 그런 국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그 얘기한 거를 저는 상당히 지금 이렇게 주의 깊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쯤이 반도체 경기 바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 경제 전체도 그때쯤에 이렇게 반등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상당히 신뢰성 있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매입할 시기로 봤을 때는 금년 지금 이제 연말 다 됐기 때문에요. 내년 1분기나 늦어도 한 2분기 초기에 그때쯤이 주식을 살 만한 그런 때가 아닌가. 의외로 큰 장이 올 수도 있죠. 제가 그 시작하면서 이제 그 월봉 10년 동안 우리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지표를 봐도 그렇고요. 주가는요, 지금 2000포인트에서 10년 동안 횡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 그 상장한 기업들도 많고 공급이 많이 됐기는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최근에 우리 이제 동학개미 들어오면서 코로나 국면에서 그렇게 반등세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이 어떤 계기만 주어진다고 그러면 바닥 확인이다 하는 그런 어떤 시그널만 있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한 10년 동안 에너지가 축적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요. 기회가 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크게 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덧붙이자고 그러면요. 미국의 애플 지금 시총이 3,000조입니다. 아무리 애플이 그 큰 기업이라고 그래도요. 우리 시장 규모가 그래도 그 글로벌 10위 정도 되는데 우리 시총이 지금 한 1,900조 가량 밖에 안 됩니다. 아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00조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2,000조 안팎이란 얘기죠. 미국의 애플 하나만 더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우리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계기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금년 말 이제 다 지나갔지만 내년 초쯤 잘 보셔서 주식을 사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많이 빠지면 눈여겨줬던 종목들을 좀 사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종목은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틈새를 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순환매로.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또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담보가 되는 좀 믿을만한 종목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여전히 SPG 정도가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이제 보합 정도에서 50원 플러스로 끝났네요. 제가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는 종목이죠. 또 한 9,000원대부터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로봇 관련주다. 앞으로 로봇 산업이 상당히 성장성이 클 것이다. 지금도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쪽에 이제 많이 그 집중을 하고 있죠. 인력도 배치를 하고 있고 또 사업부도 만들고 또 현대 같은 데는 또 그 로봇 기업을 이렇게 인수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SPG가 그 중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탑픽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진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군사용 로봇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게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 롯데마하고 같이 합작해서 군사용 로봇을 개발한다고 그러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SPG하고 똑같아요. 그래프가. 흐름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하단만 되면 반등해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올라주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SPG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렇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로봇 관련주도 많습니다. 로보티즈 또는 또 UL 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자기가 전공으로 하는 종목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어떤 그 업종이든 테마든
전부 알 필요는 없죠. 자기가 잘 아는 종목, 매매에서 자신이 있는 종목 하나 골라서 그쪽 테마를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로봇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SPG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격이 22,000원에서 지금 17,000원대에 와 있기 때문에요. 한 20%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또 내년을 대비한다고 그러면 들어가도 좋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에 이제 삼강 MNT 제가 자주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많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어쨌든 공매도가 많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기분 나쁜 얘기죠. 어제 외인들이 30만 주 매도한 것으로 나오는데 아마 저 중에 대부분이 공매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금 잔고로 보면 공매도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한 5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했을 때 그렇게 공매도가 많은 건 아니다. 그렇지만 공매도를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좋지 않은 거죠.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삼강 MNT 관련해서 뉴스가 떴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요. 예를 들면 삼강 SNC에다가 400억 규모 정도 지금 자금 대여를 해줬다 이 얘기가 지금 떴고요. 또 하나는 SK 에코플랜트 여기가 대주주입니다. SK로 최근에 넘어갔죠. 한 40% 정도 지분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주들은 이제 2대 주주로 그렇게 남아서 계속 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급금 지급 결정이다. 그래서 980억 정도 요 뉴스가 또 떴습니다. 근데 요거가 지금 이제 워낙 지금 시장이 좋지 않고 또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한 시점에서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요. 선급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을 우리가 이거를 차분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요.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미리 돈을 이제 지급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장성이 없는 비전이 없는 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자금 유출을 하게 되면 걱정을 해야 되지만 삼강 MNT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주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풍력 하부 구조물 관련해서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고 SK가 그런 이유로 이거를 이제 인수를 한 건데요. 그러고 나서 지금 좀 이렇게 판을 좀 크게 벌린다고 그래야 될지요. 투자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삼강 MNT 같은 경우는 수주 받아놓은 것만 해도 한 1조가량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SK 에코플랜트 여기가 대주주인데 상당히 건실한 기업입니다. 매년 한 영업이익을 한 2천억 정도 올리는 아주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대주주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걱정은 없는 재무상 크게 걱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뭐 자세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잘 나가는 기업은 투자를 많이 하는 거가 오히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 하나 하고요. 선급금이라는 거는 그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미리 이렇게 돈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삼강 MNT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크게 악재다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제 이제 공매도가 한 20만 주 넘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좀 걱정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4% 빠진 거는 공매도가 아니고 전체 시장 분위기를 좀 따라간 것 같아요. CS 윈드도 오늘 한 4% 정도 빠졌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래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팔아야 되느냐, 지금 가지고 가야 되느냐, 제가 시작하면서 오늘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가지고 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항상 추세선을 중요시합니다.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밑단을요. 이렇게 그어지죠. 보시면 이 추세선은 유지가 됐죠. 이 추세선에서는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저는 이렇게 지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지만요. 혹시라도 이 추세선이 무너진다고 그러면요. 무너지면서 이렇게 음봉이 난다고 그러면 이때는 물량을 좀 줄이시든지 걱정이 크게 되신다고 그러면 일단 손절매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세선이 무너지는 거는 어쨌든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추세선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까지는 요 추세선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부딪혀 있습니다. 내일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못 해주고 추세선이 이렇게 무너진다고 그러면 물량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손절매하고 나오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봤을 때 상강 MNT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유망한 그런 기업으로 보이는데요. 수주도 다 이렇게 받아놨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걱정이 없어 보이는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지금 별로 이렇게 그렇게 그 긍정적이지만 않은 뉴스들이 많이 떠서 혹시라도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렇게 장이 빠질 때 조금씩 모아가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종목을 잘 봐야 되겠죠. 실적이 우선 수반이 돼야 되고요. 주가가 조금 빠져서 싼 값이어야 되고 지금 워낙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싸게 사야 되겠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래프 모양도 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모양을 다 갖춘 종목들이요. 제가 보기에는 SPG 아까 말씀을 드렸고 성일 하이텍도 저는 같이 봅니다. 지금 11만 원대에서는 들어가도 되는 폐배터리 관련해서 가장 유망한 기업으로 봅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동 있죠. 대동도 지금 보면요. 이게 농기계 트랙터 만드는 회사인데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밀릴 때 들어가시면 저는 좋다고 봐요.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도요. 오늘 좀 밀리기는 했지만 이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지금 대형주 전체 시장이 좀 주춤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포함해서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시장이다. 약세장일 때 사면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요. 대체로 그런 종목들이 이익이 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세장에서 우량주 사서 물리는 경우가 많다. 개인들은. 최근 1년 동안도 지금 통계를 보면 금년 1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라고 합니다. 평균이. 대체로 전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높게 따라가서 물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고 그래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밀릴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을 포함해서 이렇게 눈여겨봤던 종목들 그런 것들 조금씩 사셔도 저는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